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의 주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특허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탓으로 추정됩니다. 34만 4천 원에서 거래를 시작한 알테오젠은 오전 9시 22분께 20.4% 급락하며 27만 9천 원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할로자임이 SC제용 전환 기술 관련 특허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소문의 주 골자였습니다. 소송에서 지거나 합의하게 되면 회사가 수취하는 로열티는 줄어들어서 시가총액이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젠은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했다며 특허 분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롯데케미컬이 발행한 회사채가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우려가 불거지자 롯데케미컬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일부 기관이 손해를 감안하고 채권을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7월 만기를 앞둔 롯데케미컬 회사채가 이날 장중 민평금리 대비 66.9bp 높은 금리에 거래가 됐습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전 거래일 채권 평가사가 평가한 이 채권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채권이 거래됐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개당 9만 7천 달러 선에 육박하며 10만 달러를 넘보고 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9만 4천 달러 선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들어 9만 5천 달러와 9만 6천 달러를 거침없이 돌파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4흘 연속 약세로 마감하면서 7거래일째 700선 아랫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지수는 오전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오후 1시께 상승 반전하기도 했으나 장 마감을 앞두고 재차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상은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약세를 보이면서 나란히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엔비디아인 줄 알았는데요.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실시간 브리핑에서 살펴본 이슈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로 증권사 두 곳에서 반대 매매가 나섰다라는 이야기 함께 받아가면서 장중한 때 무려 20% 급락세를 면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 푸틴이 러시아와 평화 협상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조건이 두 가지나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재 자신들이 점령 중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계속해서 내 걸로 갖고 오겠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같은 소식 속에서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했다는 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이십니다.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오늘 엔비디아가 좀 시간 내서 지지부진했는데 삼성전자가 의외로 굉장히 선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오늘 우리 시장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도 한번 쭉 부탁드리도록 오늘 할게요. 우리 시장 조마조마하면서 봤죠. 네. 예. 사실 진짜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 졸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아시다시피 이제 제 방송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 3개월 동안에 33%짜리 수익률을 제가 이제 2번 타이밍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최바닥에
그래서 이제 이틀 만에 한 15% 정도, 13%, 14% 정도가 이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밍과 그런 종목을 잡는 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절호의 기회를 잡는 법이라고 지었는데요. 시장이 지금 한 4, 5일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 네, 반도체도 좀 소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또 의외에 또 이제 강세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탑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오늘은 바이오에서 좀 큰 게 터졌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렇게 시장은 계속 흘러가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때 원래 주식은 원래 그 선택과 집중의 그런 룰을 갖다가 잘 여러분들이 지키시면 되는데 그런 선택과 집중을 갖다 언제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갖다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한 20년 동안 예, 이제 국내 뭐 대형 증권사 한 1위, 2위 하는 그런 증권사에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0.1%의 그런 자산가들의 돈을 불려주는 일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일이 재밌긴 했는데 뭐 그렇게 보람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그 뒤에 이제 지금부터 해서 이제 20년은 저를 비롯해서 아직은 자산가가 되지 못하신 그런 일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배운 그런 지식과 노하우로 여러분들께 좀 함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0.1% 그런 자산가가 되려면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내가 지금 주식 투자하는 돈이 뭐 한 500만 원 혹은 뭐 1000만 원 혹은 그 뭐 투자 금액이 어떻든 간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계속 그 돈만 투자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렇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더 재테크가 중요해질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뭐 5억, 10억 혹은 뭐 몇십억 그 이상이 되는 금액을 투자하실 수 있게 지금부터 아무래도 뭐 시가총액이 만약에 뭐 한 뭐 300억, 500억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갖다 할 수 있는 종목도 그리고 이제 거래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대형주로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상위 0.1% 자산가들은 그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속 이제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 이제 그렇게 투자를 갖다가 해도 수익이 나느냐라는 부분을 갖다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 이제 거의 4개월 돼가죠. 여러분들을 뵌지. 그래서 지금 아직 4개월은 좀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보시면은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을 봤을 때는 지금 벌써 100%가 넘게 오른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50%가 넘는 종목들, 그 얹어져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뭡니까? 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을 제가 투자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 넘다 그러면 보통 그럼 뭐 그게 수익이나 그러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 3, 4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되게 수익이 잘 난다는 점 여러분들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고 또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이런 점이겠죠. 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좀 집중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보시면은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바닥에 보시면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59%가 상승을 했는데 이때 말씀드릴 때가 9월 6일자 방송인데 17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그 최저가가 한 6개월 사이에 최저가가 16만 8,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한 1% 정도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최바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하고 그런 뭐 알테오젠은 오늘 뭐 엄청 났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튼 알테오젠도 계속 그동안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이제 40만 원 언저리부터는 신규 추천은 제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포착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좀 짚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타이밍이 나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바이넥스도 거의 바닥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대 로템도 그렇고 이런 그 타이밍을 제 방송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도 함께 공유하실 수 있다는 점은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투자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젤도 마찬가지였었고요. 하이닉스는 이렇게 타이밍을 그래서 오늘 이런 타이밍을 이런 종목을 어떻게 잡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그냥 쉬엄쉬엄 하다가 이럴 때 한두 번 투자 잘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좀 주식 투자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페24도 그렇고 그래서 보시면은 다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수가 한 70포인트 하락을 해도 그래도 제가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이 다 성과를 갖다가 좋게 그렇게 보일 수 있었던 점은 아시다시피 신고가가 나온 종목을 이렇게 충분히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 있고 또 그리고 대형주가 충분히 빠졌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투자하실 때 투자 원칙이 사실 뭐 제일 중요합니다. 뭐 내가 돈이 얼마 있느냐. 주식은 어차피 복리의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산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수익을 내는 방법만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불리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투자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주식 투자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 배경이 지금 전쟁인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시장이 지금 사실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뭐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 얼마 전에 45만 원에서 오늘 장중에 27만 원 부근을 찍었는데 뭐 며칠 사이에 불과 한 뭐 일주일 열흘 만에 반토막이 난 거죠. 그렇죠? 장중이지만 사실 뭐 그만한 전쟁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투자 원칙은 여기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기. 이렇게 무장을 한 군인들과 맞서서 무장을 안 한 군인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체력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무장을 한 투자 원칙이 있는 그런 투자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투자 원칙 여러분들 있으시다면 뭐 그 부분은 잘 발전을 해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명확히 없으시다라는 분은 좀 제 투자 원칙을 여러분도 함께 쉐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아직 그 차트 기법이나 그런 거는 제가 그동안 찾으려고 노력을 다 해봤는데 사실 찾지를 못했어요. 네. 완벽한 차트 기법은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방향을 좀 선회를 해서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한 10년 좀 넘었을 때 그때 이제 합리적인 호기심을 갖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이죠. 아니 저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면서 주식을 갖다 잘하는 걸 갖고 태어난 건 아닐 텐데 어떤 사람은 막 뭐 2배, 3배, 5배 막 그런 주식을 갖다가 뭐 보유하고 있다고 막 인증을 올리고 그러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그러면 이제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초입에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이 이제 템베거 공식을 많은 검증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아침에 이제 수백 개 리포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리포트를 내가 투자해야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것도 한 10년 정도 지금 계속 그거를 갖다가 계속 검증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이제 리포트 공략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르는 종목을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정말 되게 위험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는 주식은 원래 사실 돌고 돌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뭐 가는 종목이 더 가고 못 가는 종목은 더 빠지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전환점이나 그런 부분이 변곡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찾을까 하는 부분이 낙주매매입니다. 여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하나의 그런 로직화를 갖다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특징이 이제 그 대상 중에 투자 원칙을 갖다가 처음에 선별을 갖다가 할 때 시가총액이 이제 5천억 이하인 기업은 일단 좀 제외를 시켜둡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제외를 시켜도 되게 많더라고요. 투자할 그런 대상들이. 그래서 이제 굳이 그런 쪽을 안 해도 좀 큰 것만 잘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대형주를 종목을 갖다가 한 몇 달 만에 이렇게 수익률이 막 2배 오르고 몇 배 오르고 그런 주식과 타이밍을 고르는 그런 방법 이제 그런 원칙을 여러분도 이제 배우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어떤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을 포착하는 방법. 특히 이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 이슈 부분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제 3가지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네, 전문가님이 어제 수익을 잘 받기 위해서는 진짜 기회와 그저 그런 게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진짜 기회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의 굉장히 무거운 종목만 공략을 해주십니다. 장단점은 당연히 뚜렷하죠. 장점은 안전하다라는 거, 그리고 단점은 강한 상승 탄력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정확한 눌림목 자리로 공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 1위, 2위 종목 모두 다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히 공략, 큰 수익 안겨준 바가 있었죠. 자, 이런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으시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포착해낸 포착주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가 됐습니다.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방향타 포착주는요. 에코프로와 알테오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오션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로켓 배송 종목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포착 종목 오늘도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마켓 이슈,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얘기 딱 듣자마자 네. 전문가님이 정확한 자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략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네. 수익률 진짜 엄청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타이밍 같은 걸 잘 보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것까지 그렇죠.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죠.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착주 먼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를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갖다가 드리기 위해서 또 포착주에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이번 주에 지금 고가 기준에서는 15%가 올랐어요. 플러스 15%가. 그러니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2차 전지가 어땠습니까? 가장 최악이었죠. 그렇죠? 특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전 지금 그 바이오텍의 오늘 바이오텍의 흐름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2차 전지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보정을 폐지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갖다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2%가 폭락을 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저하고 함께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에코프로를 제가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갖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최악일 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수익률이 뭐 13%,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 한 주 동안 2차 전지의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18%가 하락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일주일에 18%가 하락을 했다는 건 정말로 거의 망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2차 전지는 아시다시피 되게 중요한 그런 업종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의 빅2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식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 지금이 거의 최악의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포스코 홀딩스가 이번 주에 10% 이상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지금 2차 전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특히 오늘 한 7% 정도 오르면서 코스닥에서는 상위 한 20개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죠. 지금 현재 코스닥 3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오르는 쪽에만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과매도가 나오는 거. 결국 이제 제가 약세장에서는 낙주 매매가 되게 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도 함께 좀 경험을 해도 좋으실 것 같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건 자율적인 반등은 1차는 나왔다고 보여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또 모멘텀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건 이렇게 자율 반등이라는 거를 갖다가 업종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 이런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이제 알테오젠이나 이런 바이오텍에도 연관지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알테오젠이 45만 5천 원이 불과 이제 열흘 전에 고점이었어요. 열흘 전도 아니고 불과 4일 전에 고점, 4일 전에 가격이 4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7만 원을 갖다가 찍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그 피보나치라는 거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주식이 고점에서 50%를 갖다 하락을 했다. 네,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자리고 그게 바닥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건 오늘 이런 증권가 뭐 찌라시나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알테오젠이 바닥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거래량이나 그런 부분을 갖다 보더라도.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 뭐 V자 반등이 나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어쨌건 지금 바닥은 나온 것 같고 또 이제 어느 시점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테오젠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시기에 여러분들께 알테오젠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타이밍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시점이 오늘 장중에 와버렸네요. 그렇죠? 네,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두 축 중에 하나였던 바이오텍과 그런 방산인데 이번 주에 방산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4% 이번 주에 하락을 했어요. 14%. 그러면 방산주의 흐름에서 이렇게 한 주 동안 14% 하락하는 건 되게 이례적으로 하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방산주도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뭐 넥스원도 그렇고 그리고 현대 로템도 그렇고 되게 정말 좋은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방산주도 지금 포착주로 지금 좀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제가 좀 뒤에 오늘 방송 이제 후반부에 이제 오늘의 공략주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지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하나오션을 갖다가 타이밍을 제가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이렇게 상승을 갖다가 좀 보이는 듯 하다가 네, 다시 내려왔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날이 아마 이날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지금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도 지금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공략주를 제가 좀 이렇게 뭐 눌림목이 나온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일지 아니면 한화 오션일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방송 후반에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절호의 기회를 잡는 법이에요. 자, 이게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를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부분이죠. 이 시기에 이렇게 하이닉스가 여기서 불과 한 20일 거래일수로는 한 열흘 남짓된 그런 기간 동안에 고점 기준하면 33%가 나왔고요. 그리고 2주가 안 된 사이에 한 2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5일 만에 20%가 뛰었죠. 그러면 이게 사실 뭐 코스닥 종목도 아니고 이렇게 5일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2위인 회사가 이렇게 20%가 나오는 그런 타이밍을 여러분도 알 수 있다면 사실 얼마나 투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마음 편하게 내가 그냥 주식 좀 쉬다가 그러다가 뭐 한 달, 두 달 혹은 뭐 그럴 때 한두 번 이렇게 투자해도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기록적인 49,900원에 글쎄요.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전문가가 누가 또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제가 49,90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이틀 만에 1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과 타이밍을 갖다가 어떻게 고르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캡처한 내용들과 다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혹은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시다가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상당히 강한 기회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도 인식을 하고 계시면 투자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운드 피겨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바닥이어야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업종 대표줘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세 가지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께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피겨는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앞자리 혹은 자릿수가 바뀌는 의미 있는 숫자예요.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때가 5만 원,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는 20만 원. 요거는 이제 저하고 함께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20만 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이닉스는 15만 원. 한번 생각해 보죠. 삼성전자가 6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빠졌을 때 그때 막 뉴스에 나오는 빈도보다 삼성전자가 5만 원으로 이탈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모든 뉴스의 일면에 도배가 됐습니다. 그만큼 되게 의미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뭐 5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에서 5만 4천 원 빠졌다. 그런 건 뉴스에도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5만 원을 깼다는 거는 되게 의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사실 가격 차이로 보면은 뭐 한 2, 3% 차이인데 그게 엄청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격이 결국은 라운드 피겨입니다. 현대차가 아시다시피 29만 9,500원이 불과 한 2달 전에 고점이었었어요. 그러면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한 2달 만에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라운드 피겨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SK 하이닉스가 25만 원에서 그렇죠? 2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한 달 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SK 하이닉스가 뭐 18만 원, 19만 원 그럴 때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죠. 15만 원 근처에 가니까 정말 되게 막 모건 스탠리도 그때 뭐 12만 원 간다 그러고 막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가 라운드 피겨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돈이 되게 많아요. 내가 주식 투자로 그냥 한 100억 정도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100억으로 주식을 매일매일 사고 팔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한 100억 있다 그러면 사실 주식을 아마 한 두어 달에 한 번 정도 할 거예요. 시장이 막 되게 안 좋을 때.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언제 투자하겠습니까? 혹은 이제 제가 예전에 증권회사에 근무할 때 이제 그런 그 자산가들에게 전화를 하죠. 삼성전자가 5만 원이 빠질 것 같다. 5만 원 정도 하면 매수 한번 해보자. 되게 좋은 자리란 말이죠. 반대로.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은 큰 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가격대가 되게 들어가기에는 내가 몇 개월에 한번 투자하겠어 그러면은 되게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한 100억 정도 있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주식 투자가 좀 쉽게 풀립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라운드 피겨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두 번째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가 결국은 이런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죠. 시장이 안 좋을 때가. 자, 폭락장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폭락장에는 다 빠져요. 다 빠지는데 하지만 시장이 망하는 경우는 없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장이 막 빠지고 있을 때 삼성전자도 막 빠져요. 근데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어느 순간 이것도 바닥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반등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문제겠지만 이번에는 어쨌건 첫 단추는 V자 반등이 나왔잖아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결국은 시장이라는 그런 버팀목이 있다는 거. 이거 갖다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뭐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맨날 뜨는데 뭐 내년이 진짜 뭐 IMF보다 더하다, 뭐 부동산도 망하고 뭐 다 망한다. 막 그런 불안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세계 경제를 하나의 어떤 그 글로벌 시장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세계 증시에서 트럼프 지금 어쨌건 당선되고 나서 다 빠졌어요. 미국 빼고는 지금 뭐 유럽도 빠지고 일본도 빠지고 더 빠지느냐 덜 빠지느냐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더 빠졌죠. 근데 우리나라 문제가 이전에 더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뭐 러시아하고 지금 수익률이 지금 뭐 1, 2등을 다투고 있다. 최하에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불안한 건 뭡니까? 아니 세계 증시가 그나마 좋은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 좋으면 만약에 미증시가 만약에 고꾸라지면 그럼 우리나라는 IMF 오는 거 아니야? 지금 불안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시장이 막 바닥을 치고 있는데 바이오텍이 오늘 바닥에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되게 의미 있는 바닥이고 반등이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반등의 주역이 지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오가 오늘 큰 폭으로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불안한 거죠. 잠깐만 이러다가 시장이 또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기회는 언제냐 하면 결국은 시장이 만들어주는 시장의 하락 그리고 투매가 만들어지는 바닥이 진짜 바닥이다. 그리고 진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기회를 잘 챙기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뭐 한 1년에 한 40%의 수익률을 내고 싶다. 그러면 분기별로 나는 10%의 수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분기에 10%라고 그러면 결코 쉽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근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 사실 이런 기회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런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가 되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도 조급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갖다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필수 조건이 있어요. 계좌가 결국은 선순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원래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지 어쨌건 새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기존의 그런 트레이딩 방식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시장이 이렇게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좀 올라 있고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보시면 자 보시죠.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8월 이때가 이제 8월 초죠. 8월 초에 이제 7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했을 때 그때 이제 시장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반등이 좀 되게 이때가 뭐였었냐면 이때가 이제 트럼프가 그 피격을 당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좀 반등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시장이 한 300포인트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이렇게 이제 추석도 있고 FOMC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8월 말에도 9월 달에 시장은 추석을 좀 지나거나 추석 바로 전날이나 그럴 때 투자를 갖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제 10월 말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에 어쨌건 미국 대선과 옵션 만기 또 FOMC가 또 대선 바로 다음 날이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지나치지 않으셨다면 이때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에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지금 수익률이 좀 애매한 수익률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주식을 팔고 싶었던 주식 그런 주식들은 수익률 차이봤자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럼 이럴 때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의 정리는 그냥 손절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 오는 그런 좋은 기회를 내가 잡아야겠다. 그런 거로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어깨다. 그러면은 이제 포트를 조정을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내 계좌에서 일단은 좀 없애고 싶은 주식. 그리고 좀 현금을 갖다가 내가 그래도 그래 그러면 이번 기회를 위해서 내가 50% 정도는 내가 현금을 만들어 둬야겠어. 이럴 때 포트폴리오로 조정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충분한 현금이 있으면은 벌써 시장의 하락이 오면 일단 좀 정신이 맑아집니다. 아, 이번 기회를 내가 잡아야 돼라는 게 뭔가 시그널이 와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미국 증시가 막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100% 현금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건 정말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 몇 번 해보시, 한 두세 번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그러면 그런 그 감을 익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 두 번째 조건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업종 대표주예요. 업종 대표주.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그 업종이 상승할 때 가장 먼저 오르는 게 뭡니까? 업종 대표주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도 결국은 지금 이번 주에 보면은 어느새 LG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다 회복을 했죠. 뭐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가 되게 지금 강하지 않습니까? 낙폭을 다 완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표주가 이럴 때는 되게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죠. 아, 업종 대표주인데 이거 뭐 좀 하락해도 좀 더 사지 뭐. 네, 그렇게 좀 느긋함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롯데그룹이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데그룹 위기라고 그래서 지금 화학 업종이 위기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롯데그룹 때문에 위기가 온 건 아니잖아요. 다만 앞으로 잠깐만 이거 이러다가 좀 이게 기업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번지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감은 있지만 당장의 시장에는 리스크가 되게 제한적입니다. 자, 지정학적 위기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한에서 만약에 어디로 뭐 동해바다로 혹은 어디로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그게 우리한테 크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간밤에 미국 증시가 3%가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이. 그게 더 크게 다가옵니까?
그렇죠? 시장의 위기가 훨씬 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위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결국은 살아남는 게 뭐다? 업종 대표주다. 네, 그래서 업종 대표주를 갖다가 잘 보고 일단 그럴 때는 그 대표주를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번에 하이닉스나 그런 그 기회가 왔을 때 개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비슷한 그런 회사가 더 많이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중에서 가장 독보적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업종 대표주의 힘이죠. 그래서 결국은 개별 기업 리스크보다는 일단 업종 대표주를 갖다 택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막 하락을 했을 때, 업종이 하락을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뭐 소형 좀 중소형주 그런 2차 전지를 갖고 있다면 불안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가진 상당 부분을 베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 뭐 이번에 뭐 트럼프가 어쨌건 그걸 폐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폐기하는 게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럴 때 그래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3위 기업이고 2차 전지 세계에서 뭐 탑3 안에 들어가는데 그럼 내가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놓고 있으면 그래 좀 더 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게 배수의 진입니다. 내가 중소형주를 갖고 있다면은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종 대표주는 있으면 진짜 그래 묻고 더블로 가. 나 그냥 더 사볼래 이번에 한번.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다가 함께 그 맞춰지게 되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 하면 지금 비교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를 제가 매수할 때예요. 코스피하고 비교해보면 코스피가 막 급락을 할 때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막 급락할 때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삼성전자 업종 대표주, 우리나라 대표주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절호의 기회를 갖다가 막 노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갑자기 확 변화가 있을 때 이럴 때가 절호의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땠을까요? 이때도 보면 시장이 막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회가 이제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 보시면은 지금 15만 원, 삼성전자는 지금 5만 원의 그런 라운드 피겨하고 그리고 시장이 급락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업종 대표주라는 거 세 개의 조건을 갖다가 지금 함께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그러니까 진짜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장이 막 급락할 때 그럴 때 무언가 진짜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할 때 시장보다 훨씬 더 빨리 반등을 하죠. 네? 그런 진짜 기회를 잡게 되시면. 그러면 정말 되게 짜릿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하락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건 라운드 피겨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현대차 20만 원이면 이게 30만 원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이전에 30만 원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20만 원을 갖다가 쉽게 이탈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라운드 피겨를 한번 보고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런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조건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계시면 앞으로 투자하실 때 좋은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여를 잡는 법은 일단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건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항상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현금을 좀 충분히 가지고 있자라는 거죠. 시장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30% 정도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주식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상당히 비울 만한 그런 부분. 결국은 내가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택하는 그런 소라게의 전략을 갖다가 택하고 그런 어떤 저격수가 돼보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게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기법들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여를 낚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절호의 찬스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방법으로 시총 1위 종목, 2위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플러스 알파로 현대차까지 공략을 잘 해주셨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대여 중에서도 한 고래쯤은 될 것 같은데 딱 한 번만 낚아도 제대로 된 대여를 낚아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대여 낚을 수 있는 방법 꼼꼼하게 뜯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우리 전문가님의 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그래도 코스피 보면서 전략 후강으로 마무리하려나 했는데 하락 전화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0선 깬 지가 벌써 7거래일째 더라고요. 그쵸. 네. 약세장이 진짜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이럴 때 좀 썸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그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낙주매매만한 게 없어요. 낙주매매만한 게.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일단 뭐 강세장일 때는 뭐 수익률이 월등히 좋고 약세장에서도 상당히 일단 뭐 손절을 갖다가 거의 안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급락한 주식을 갖다가 사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거를 갖다가 뭐 올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되게 그런 적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이제 추격 매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추격 매수하다가 손절을 한번 하면 마이너스 10%가 웃었습니다. 오늘 뭐 알테오젠 보세요. 이런 거 막 그냥 40만 원 그래 여기서 뭐 누가 뭐 70만 원 간다 그러는데 샀다가 오늘 어떻겠습니까 진짜. 네, 진짜 완전히 열차를 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손절폭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낙주매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부터 타점을 잡아 나가서 물론 낙주매매 중에서는 바로 상승하는 것도 있고 더 하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에 따라서는 뭐 좀 더 사지 뭐. 나 지금 현금 충분히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은 회복을 갖다가 자율적으로는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법 자료 15강에 보시면 이제 해당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내용이에요. HL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가가 처음에 텐베거 공식에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제가 이거를 언제 들어갈까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시세가 확 빠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이 급락할 때 그럴 때 사는 기법인데 여기서 이게 사실 5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거의 40%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반등이 크게 나온다는 거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30%, 40%가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뭐 70만 원, 80만 원 막 그렇게 나오는 게 금방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중형주 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 탄력이 막 상한가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방법인데 이 내용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지금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시점부터 만약에 샀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장 좀 잘 보는 지표가 이제 MACD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락하다가 낙주매매는 그래요. 이게 반등이 나올 때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 난 이 정도 하락은 버틸 수 있어. 나 더 살 거야.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반등을 하게 될 때 보면은 되게 탄력 있는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낙주매매는 여러분들이 일단 쉽지는 않은 방법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기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방법인데 여러분도 배워두시면 충분히 이렇게 좀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모든 종목들이 눌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 반등세 볼 수 있는 종목 매우 한정적이고 찾기도 어렵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SK 하이닉스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해주셔서 큰 수익 낸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시죠? 우리 전문가님의 실력은 함께 하단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기법까지 잘 살펴봤으니까요. 이 기법을 통해서 골라낸 오늘의 종목 공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일단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요. 조선 관련 종목이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주신 4개 포착주 중 하나인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래도 좀 조선주가 잘 가나 싶다가 요 며칠은 조금 쉬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요게 바로 딱 눌림목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까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종목은 조선주지만 조선주가 아닌 종목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올해
되게 진짜 그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가 고려아연이에요.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텐베거 기법의 텐베거 공식에 고려아연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떴을 때 물론 이제 뭐 경영권 뭐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이렇게 진짜 뭐 3배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이 원래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 텐베거 공식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그냥 좀 빼자. 뭐 또 요즘 사실 그게 성장 산업도 아니고 그래서 뺐는데 진짜 그게 한 3배 오르는 것 같다 보고서 야 정말 이게 괜히 그렇게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종목들의 공통점을 갖다가 모아둔 게 이제 공통점을 징후들을 갖다가 이제 모아둔 게 텐베거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하나오션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텐베거 공식에 나왔어요. 공식에 나왔는데 이거 사실 분석을 해보면 텐베거 공식에 나올 게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 비싸요, 하나오션이.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거기에 못 따르죠. 조선주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제일 높아요. 지금 PER이 한 40배 정도 될까? 그러니까 되게 비쌉니다. 그렇고 사실 뭐 이제 지금 실적도 안 좋다가 지금 좀 좋아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그래서 이게 왜 나왔을까? 그런데 텐베거의 특징이 나올 때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결국은 상당히 좋은 기회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오션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드릴 때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물론 이것도 지금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유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을 갖다가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어요. 기관들에서. 근데 이제 그런 배경이 뭘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식은 어차피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살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콕 집어서 이제 조선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조선업하고 우리는 코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일본보다 한 1시간 먼저 전화를 했죠. 그래서 12분 동안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콕 집어서 조선업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한 거. 결국은 그 이면에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방산이 있다고 그랬죠. 방산이.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미국이 중국보다 해군이 엄청 뒤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미국은 배를 건조할 능력도 그 능력도 부족한데 배를 유지 보수할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위기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중동 쪽에 그런 리스크가 약간 좀 사그라들고 나면 트럼프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꿰뚫어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도 아마 좀 그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트럼프가 보기에는 가장 위기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인 거예요. 특히 이제 그런 동남아 쪽, 또 이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해군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한 차례 크게 올랐다가 지금 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지금 MRO 하면은 유지보수 하면은 지금 하는 데가 두 군데예요.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필리핀하고 계약을 하고 그랬지 미국하고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오션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 해군과 MRO를 갖다 했습니다. 이거 갖다가 2번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군에서 앞으로 어디랑 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오션하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하나오션의 차트를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오늘 현재 가격이 35,800원 뭐 그 정도인데 35,200원 정도로 35,000원 이하는 또 잘 모르겠으니까 35,200원으로 하고 매수가는 이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궁극적으로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도 오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여러분들 좀 관심 두시고 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종목 하나오션이었습니다. 시총이 거의 11조 가량 되더라고요. 현주가가 좀 비싼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전문가님의 텐베거 공식, 그러니까 10배 오를 수 있는 이 공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슈도 너무 좋죠.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조선, 그리고 방산 모두 다 엮여 있습니다. 방금 정확한 자리 타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 빠르게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 참고하셔서 조금 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촘촘한 대응 전략 짜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USB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무료니까 잊지 말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수익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손해보지 않을 방법으로는 낙주 매매 기법 배워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로켓 배송 종목 한화오션이었는데요. 강한 상승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단 10분만 투자를 해서 템배고 갈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리스크는 좀 적게 가져가면서도 수익은 왕창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욕심쟁이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하단을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이 USB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시게 되면 우리 전문가님과 무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